네, 반갑습니다. 다운 수학에서 수학 가르치는 김정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효과적으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찍고 있는 영상이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제가 두 가지 정도를 강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만 숙지를 하셔도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 끝나고 여름방학 잘 보냈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정래라고 하고요. 미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면 아침을 깨워라. 이거 정말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 특징이 뭐냐면 잠이랑 싸우는 시간이에요. 이게 수학 공부랑 싸우는 시간이 아니고 잠이랑 싸우게 되죠. 여름방학은 더우니까 자고, 겨울방학은 또 추우니까 자고 계속 잡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침에 이제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이들이 몇 시에 일어났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방학에는 수업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강사인데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아침 수업을 다 빼버렸어요. 학생이 많아서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말이 듣기 싫었던 것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아침만 좀 효율적으로 보내도 정말 한 달이 알차게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는 필수로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정규반 재원생들은 학교 보충 수업이 있다. 또는 다른 학원 스케줄이 있다를 저한테 확인받지 않는 이상은 월화수목금은 무조건 아침 9시에 저희 스터디 카페에 와서 착석을 한 상태에서 저한테 출석 체크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그날 뭘 공부할지 저한테 확인을 미리 받고 끝날 때 어느 정도 완성된지 확인을 받아야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을 때 나 적어도 잠이랑은 싸워서 이겼어 라는 말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수업을 다 드러내고 아이들 관리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름방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학 동안 수학 커리큘럼은 맥시멈 2과목만 해라. 정말 당연한 얘기인데요. 가끔 이제 욕심을 내서 수학 과목을 3과목 이상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러프하게 설명을 드려도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수학을 3과목, 예를 들어서 1학년이니까 수학하, 그리고 수학 1, 거기에 욕심내서 수학 2까지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학원 수업만 해도 일주일에 한 8타임 정도는 될 겁니다. 7에서 8타임 정도 될 거고요. 한 수업당 어느 수업을 듣든 워크북에 50문제 이상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 거칠게 8수업에 50문제씩만 해도 한 주에 400문제죠. 400문제를 아이들이 일주일에 소화할 수 있느냐? 한 발 떨어져서 공감 능력이 저해된 상태에서 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그걸 왜 못해? 나 때는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센 A스텝 정도 수준의 400문제가 아니라면 절대 일주일에 400문제 소화를 못해요. 절대 못하고요. 어려운 문제 한 문제 막혀도 10분, 20분 금방 날아가는 게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도 밥도 안 되다가 한 달을 보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 탑 클래스고 나는 수학에 거의 내 공부 시간의 80% 이상을 투자할 거야 라는 의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수학은 3과목 이상 투자하는 건 절대 지양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맥시멈 2과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2과목이냐? 당연히 그 직후 학기에 배우는 과목은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학년이니까 지금 수학하는 당연히 심화로 수업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수학 1을 담을지 수학 2를 담을지만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2과목만 넣어라. 한 과목은 너무 적고요. 3과목은 너무 많다. 그래서 방학 동안은 수학은 기본적으로 딱 2과목만 수강 신청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확률과 통계 기하. 아이들이 지금 교육과정 편제가 수학 상하, 그리고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통기하 이렇게 있죠. 근데 확통기하는 방학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여름방학에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겨울방학 때 하는 건데 이 목동 지역에서는 지금 이번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목고나 강서고 이 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기하는 정말 쉽게 나와서 저희 아이들도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80점만 넘어도 A라고 하는데 사실 수행평가까지 들어가면 한 70점대만 나와도 A거든요. 근데 중간고사 때 100점을 맞았다? 그럼 기말고사 때 50점만 맞아도 되는 시험이 돼버린 거고 그만큼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수원하기도 바쁜데 수학하기도 바쁜데 기하나 확통에도 투자한다 이건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확통이나 기하나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 꼼꼼한 개념 정리가 심화 문제풀이보다는 당연히 우선이 돼야 되는 시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제 수학 점수가 계속 해도 안 오르는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수학은 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에 개념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풀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았어. 알고리즘적으로 머리에 입력이 됐겠죠. 조금만 변형돼도 손이 안 대지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기본적인 개념적인 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방학 때 저는 너가 1등급이야? 너가 최상위권이야? 그래도 상관없어. 무조건 개념 공부해.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들한테도 학부모님들한테도 강조를 정말 드려요. 많이 드려요. 왜냐면 방학 때도 계속 문제풀이를 하고 학기 중에도 또 계속 문제풀이를 하면 결국 모래 위에 집 짓는 거고요. 정말 저도 이제 방학마다 개념 수업을 하는데 그럼 수업 준비하면서 개념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계속 보여요. 아, 이런 게 있었지. 아, 내가 학기 중에 아이들이랑 시험 공부하면서 문제 풀 때는 놓쳤던 이런 게 있었지. 매년 공부를 하는데도 그게 보이다 보니까 개념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고요. 지금 수능 자체도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수능에 대한 얘기는 이제 대면 설명회나 2학년 설명회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개념 위주의 문제들이 올해 새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수원 수투 같은 경우는 정말 미적분처럼 문제가 활용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본 개념에 충실한 준킬러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학기 들어가서는 개념 공부를 할 수가 없다. 학기 들어가서 개념 뭐 당연히 안 하진 않겠지만 문제풀이의 중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개념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방학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너 수학 1, 2번 했어? 그러면 지금 개념 수업은 너한테 맞지 않아. 문제 푸는 수업 들어가.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 수학 1을 잘해도 너가 정말 수학 2를 잘해도 개념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학기 중이 아니야. 지금이 마지막이야. 지금 해. 라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자존심상 나 수학 2 번이나 했는데 또 개념 들어 이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방학이니만큼 개념 수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을 깨워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은 맥시멈 2과목만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랑 기하는 손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방학 때 주구장창 문제만 풀어도 결국 남는 게 없는 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개념 수업을 듣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시기별 과목별로 우리 아이들이 3년 동안 어떤 커리를 타야 잘 맞을지 그리고 어떤 시기에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지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방학에 보시면 수학과 실력 심화는 필수라고 적혀있죠. 당연한 거고요. 다음 학기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수학 1과 수학 2는 선택이에요. 사실 선택이고 수학 1을 테스트를 봤는데 80점 이상이 무난하게 나와. 정말 수학 1은 구멍이 없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3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을 던져줬을 때 정말 무리 없이 푼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 2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학 1을 한두 번 했지만 너 삼각함수가 뭐야? 삼각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 또는 등차등비의 일반한 공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웬만하면 수학 1을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1학년한테 지금 베스트는 수학하와 수학 1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하랑 수학 1, 거기에 수학 2까지 얻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동안 내신만 하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이제 수학 1과 수학 2를 하게 되겠죠. 거기에 이제 실력이 높으면 이제 미적분도 같이 하게 될 텐데, 겨울방학은 2달이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3과목 이상 때려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은 수학하랑 욕심 부리지 말고 수학 1, 2 중에 하나 하고, 겨울방학에 이제 더 깊게 파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반,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저희 반의 이제 3년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이번 여름방학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7월 첫 주에 시험이 다 끝나기 때문에 7월 10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7월 10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는데, 문제는 저는 정규반에서는 수학 1을 하고 특강은 수학하를 해요. 근데 이제 정규반에서 수학 1만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남기도 하고요. 동시에 제가 수학하 특강을 8회차로 넣어놨어요. 어딘가 가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수학하 특강 4회 만에 끝내드려요. 수학하 6회 만에 정복,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하가 내용이 수학상보다 더 많고요. 문제 유형도 더 많고요. 근데 이거를 8회 안에 끝낸다라는 것도 힘들고요, 일단은. 더불어서 이제 수학상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는 도형의 방정식이고, 수학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이제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 확통해 있던 게 일부 내려온 내용인데, 이 단원의 특성은 어떻냐면, 시험이 끝나면요, 와, 나 다 맞았다. 나 확통 다 맞았다. 누구나 풀거든요. 이거는 1등급이든 7, 8등급이든 똑같아요. 다 풀어요. 푸는데 틀리는 과목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쪽은 누가 더 많이 풀었고 누가 더 실수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잡아냈고, 이게 중요한 거라서 미리 방학 시작할 때 수업을 3회차 동안 테마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 3회차 동안 개념적인 것들,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들, 이게 학교 시험에 변형되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다 보여준 다음에 한 달 내내 경우의 수 과제 핸드아웃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풀이를 많이 늘려놓고, 또 중간고사 기간 동안 경우의 수를 공부를 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앞부분에 경우의 수를 깔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이제 10회 동안 수학 1을 기본 개념부터 탄탄하게 수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8월 3주가 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내신 기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수학과 특강은 수학과에 총 3단원이 있어요.
세 단원인데 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고요. 앞에 두 단원을 8일차 동안 수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결국 수학원 수학2 미적분은요. 함수를 다루게 되는 게 메인이 될 텐데 그 함수가 뭔지 그리고 역함수가 뭔지 합성함수가 뭔지 기본적인 토대를 다지는 과목이 함수라는 큰 단원이 이제 수학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나 깊고 꼼꼼하게 그리고 이게 이후에 수능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어떻게 이 개념이 쓰이느냐를 길게 볼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한데 그 수업을 녹여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3년 커리큘럼이고 그 다음은 제 여름방학 시간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수업을 다 빼버렸어요. 제가 뭐 수업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아침잠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뺀 게 아니고 저도 똑같이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9시부터 아이들 왔나 다 체크하고요. 그날 뭐 할 건지 뭐 했는지 다 체크를 해서 귀가를 시킬 생각입니다. 정말 제 입장에서는 과감한 도전이고요. 아침에 필수적으로 아침을 깨워서 여름방학 잘 보내기 위한 뭐랄까 정말 큰 투자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시간표는 보시고 나중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교재 구성은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대면 설명회 때 또 말씀을 드릴 거라서 목동 대치 지역 학교는 한 40개 정도 기출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많이 겹치는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풀었을 때 많이 틀릴 것 같은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교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리뉴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올해는 작년 기출을 당연히 봐야 되고 그전 기출을 또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문제 푸는 양은 좀 많은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BS 연계교재 교육청 평가원 수능 기출을 당연히 녹여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기출을 풀지 않으면 3학년 때 꼬꾸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1학년 때부터 쭉 연이어서 저한테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과 또는 3학년 때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친구들은 이번 6월 평가원 점수에서도 많이 갈렸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학교 시험이 쉬울수록 그런 경향이 많은데 학교 시험이 쉬우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왜? 내신을 따야 되니까. 마플 시너지, 센 이런 기본적인 문제집을 풀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풀다 보면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어떤 킬러가 나오는지 감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문제는 3학년 때 한 학기 동안 1학기 동안은 미적분에 올인을 하는데 수학 1, 2 킬러 푸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6월은 학기 중인데요. 뚜껑을 딱 열어보면 수학 1, 2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수능 트렌드는요. 수학 1, 2와 공통과목이 수학 1, 2가 있고 선택 과목에 미적분, 확통, 기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과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하와 뭐 이과와 문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과와 문과 친구들이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 점수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과목 간 유불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해서 높은 표점을 받아서 원래 문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과를 교차 지원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정말 문과생들 예전 기준으로 문과생들은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평가원에서는 지금 당연히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 거냐면 이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없애는 데에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확통을 어렵게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미적분을 쉽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번 6월 평가원에서 그걸 여실히 보여줬어요. 미적분이 정말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트렌드가 완전히 뒤바뀐 거고 이제는 변별력은 수원수투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원수투를 3학년 때 준비하기엔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해야 되느냐? 당연히 2학년 때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 뭐 2학년 반 구성을 말씀드리면 뭐 전교 1등들도 뭐 여러 포진돼 있고 다 1, 2등급 라인에 다 박혀 있는데 이 친구들은 2학년 때부터 뭐 내신도 내신 공부인데요. 수능 킬러들을 다 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개년 평가원 교육청 수능 킬러들은 이미 다 풀고 시험장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교재에 교육청 평가원 수능 기출을 좀 많이 실어 놓는다. 2학년 때부터는 그게 더 심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중문제집이나 교과서, 출판사 평가 문항은 당연히 직보 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이나 실전 모의고사는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요. 뭐 캡처를 하시던지 해놓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조교진들 어떻게 쓰는지 등등 그리고 제 뭐 개인적으로 개인별 오답 노트를 어떤 양식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금 보시는 표는 엑셀 파일인데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그 하루 테스트를 어떻게 받고 틀린 문항들이 뭐고 아래를 보면 각 문항당 오답률이 있죠. 40%가 넘는 문항들은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해제를 하고요. 이 오른쪽에는 이제 교재나 과제 완성도가 이제 적혀 있죠. 이게 완성이 안 되면 귀가를 못 하고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은 낮 시간대인데 어제도 새벽 2시 반쯤 돼서 마지막 아이들이 귀가를 했어요. 거의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저희 아이들이 편지를 좀 많이 써주는데 써주는 편지들 이것 때문에 제가 힘내서 강사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죠. 뭐 5분에서 10분 정도 됐을 텐데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 한 번만 더 드릴게요. 끄지 마시고 첫 번째, 아침을 깨워야 된다. 정말 이게 여름방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직접 깨우실 자신이 없으면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는 아침 9시에 클리닉을 필수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수학은 맥시멈 2과목까지만 넣어주셔라. 이게 중요하다. 세 번째,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수업에 좀 치중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원 수학에서 수업 가르치는 김정래였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면 설명회나 또는 상담실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